고종으로 봐서는 이 재앙이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자 고종은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강화해 조선의 독립을 유지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런데 이를 눈치챈 청나라가 고종을 견제하기 위해 대원군을 귀국시킨 것이다. 저들이 비록 우리와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합치자고 하지만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도 부국 강병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따름이다. 심지어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원색에는 고종 폐위를 거론했다. 이홍장의 문집에 당시 원세계가 이홍장에게 고종 폐위를 요청하며 보냈던 편지 내용이 실려 있다. 고종을 폐위시키고 이씨 중에 현명한 사람을 왕으로 옹립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하응에게 전하고 서로 돕는다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흥선대원군의 귀국과 함께 조선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았다. 동학 농민군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출동한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조선 땅에서 대치했다. (1894년 7월 23일) 새벽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은 조선군을 무장해제시킨 뒤 친일 개화파 정권을 수립하고 흥선대원군을 끌어들였다. 일본군이 조선의 심장을 점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흥선대원군과 고종의 기막힌 만남. 이제부터 일체의 모든 정사를 대원군에게 가서 품결토록 하라. 대체 무슨 생각으로 흥선대원군은 일본과 손을 잡고 친일 개화파 내각에 참여한 걸까? 그가 생각한 것은 어디까지나 왕권이 주도하는 나라죠. 개화파 관료들이 주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이 주도하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가 생각하는 것은 다시 입궐해서 권력을 장악하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은 난 보이지 않는다. 일본에 대해서 내가 맞설 건 맞설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시 주한 일본 공사관 문서에서 그 단서를 찾았다. 대원군이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군에 지원군 파병을 요청하는 밀서를 보낸 것이 실려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많은 원병을 보내시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일본에부터 매국하는 무리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피눈물로 기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원군이 동학 농민군에게도 밀서를 보낸 것이 확인됐다. 지금 왜구가 대궐에 침범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 너희들이 만약 오지 않으면 이 재앙을 어찌하겠느냐? 대원군은 청나라 군대를 남하하게 하고 동학군을 북상시켜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을 쫓아내고 정권을 되찾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대원군의 구상을 실행하기 위해 실제로 중앙의 대원군파는 친일 내각 인사들에 대한 암살에 나서기도 했다. 흥선대원군의 거사 계획은 일본군 축출에서 끝나지 않았다. 당시 영모 사건 판결문에 이준용의 이름이 등장한다.
놀랍게도 왕위 찬탈 음모로 기소된 이준용은 흥선대원군의 손자다. 그렇다면 대원군은 고종을 끌어내리고 손자 이준용을 왕으로 세우려 한 것일까? 그는 고종이야말로 그동안에 그 나라를 망친 주범이라고 보죠. 거기에 이제 뭐 민씨 세력들, 그래서 민씨 세력들은 이제 정치에서 다 몰아내고 뭐 유배 보내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자신이 그동안에 고종이 망쳐놓은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대원군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끝났다. 오히려 일본에 이용당함으로써 아들 고종과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됐다. 흥선대원군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누명까지 쓴 채 운영궁에 유폐됐다. 이 시기 대원군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는 미텔주교의 일기가 발견됐다. 최근 대원군이 그의 아들인 국왕과 화해를 하기 위해 나에게 중지를 해달라고 요청해 왔으나 나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 또 미텔주교의 일기에는 대원군이 고종을 얼마나 애타게 만나려 했는지 적혀 있었다. 대원군이 또 미추광이 같은 짓을 했다. 집 주위에 근무하던 포조를 때려 포승에 묶여 끌려갔다. 거기서 대원군은 대궐로 가서 왕을 만나는 데 성공했다. 아마도 그것이 그가 바랐던 전부였을 것이다. 생의 마지막 순간 대원군은 고종과 화해하려 한 걸까? (1898년 2월 22일) 흥선대원군은 79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죽음 앞에서 아들과 화해하려 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다. 흥선대원군은 부국강병의 꿈도 아들 고종도 잃고 한줌 흙으로 돌아갔다. 흥선대원군과 고종이 살다 간 구한말은 마치 뜨거운 불과 차디찬 물이 만나는 것과도 같은 거대한 전환기였습니다. 아버지 흥선대원군도 아들 고종도 부국강병의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타협할 줄 몰랐던 흥선대원군은 결국 아들과 대립하며 갈등하는 사이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부국강병의 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흥선대원군의 비극은 아들의 능력을 믿지 못한 아버지가 아들이 해야 할 왕의 정치마저 대신하려 한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역사의 비극이기도 했습니다.